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신혁 변호사입니다. 문다혜 이슈 폭발하고 있습니다. 빅데이터 검색량에서 문다혜가 22의 지표를 차지해서 단연 1위를 차지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10위고 김건희 여사가 8위라는 걸 생각하면 문다혜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얼마나 높은지를 알 수 있습니다. 문다혜 아버지 문재인도 역시 문다혜와 함께 대단한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 있어서 지금 지표 11을 차지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문재인은 지금 사과도 안 하고 말이죠. 꿀먹은 벙어리처럼 가만히 있는데, 과거에는 뭐라고 말했습니까? 2018년에는 음주운전은 살인행위와 같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이때 윤창호법이 만들어질 때인데요. 따라서 초범도 강하게 처벌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했는데, 자기 딸이 살인행위와 같은 음주운전을 했는데 사과도 하지 않고 한마디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혹시 문재인이 뭐라고 말한 게 있나 이렇게 궁금해서 문재인을 쳐보는 거죠. 그리고 문다혜라는 사람이 도대체 누구고, 문다혜가 도대체 어떤 짓을 왜 했는지를 궁금해서 사람들이 쳐보는 겁니다. 그런데 문다혜가 1차, 2차, 3차까지 술을 먹었다는 거 아닙니까? 처음에는 쇠고기집에서 비싼 쇠고기를 먹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3차를 돌아다니면서 1차, 2차, 3차 술을 먹었다는 것인데, 더 놀라운 것은 말이죠. 3차 때는 한 남자와 들어왔는데, 이 남자가 문다혜가 떠나기 30분 전에 먼저 계산을 하고 떠났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남자가 도대체 누구냐? 그렇게 술을 많이 취한 문다혜를 그냥 냅두고 버려두고 떠났다면 이 남자가 애인은 아니지 않느냐, 지인도 아니고, 그렇다면 거기서 만난 즉석 만남의 상대자인지 하여튼 이 남자도 불러서 조사를 해봐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고, 또 하나 얘기가 나오는 것은 뭐냐면 술만 먹었나 과연, 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2차 때도 말이죠, 이 3차 가기 전 그때도 한 번 더 들어갔던 그땐 집에서도 너무나 술을 많이 먹어서 술을 팔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그 종업원의 진술도 있고, 또 술만 먹은 것이 아니라 와가지고 반말을 한다든지 책상을 쾅쾅 친다든지 술주정을 부렸다라는 얘기도 있는 거 보면 문다혜의 보통 때 행실이 만만치 않구나라는 것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김정숙도 소환이 되고 있죠. 말춤추는 김정숙, 그리고 비행기 트랩을 문재인보다 먼저 방대기를 둥실둥실거리며 올라가는 김정숙, 그리고 사열받을 때 대통령보다 앞서 나가는 김정숙, 그 다음에 타지마할로 비행기를 혼자 전용기를 타고 가는 문재인 없이 말입니다. 이런 김정숙, 그 다음에 프라 성당을 가보겠다고, 또 노르웨이에 또 피오르드를 가보겠다고 버킷리스트를 작성한 이런 김정숙. 지금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이 김정숙을 빼다 닮은 것이 바로 문재인이라고 하는 얘기까지, 아니죠, 이 문재인의 딸 문다혜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 지 엄마한테 욕먹이고 있다. 어떻게 보면 문다혜나 뭐 김정숙이나 문재인이나 뭐 다 비슷한 것 같긴 한데, 거기다 문전용도 뭐 귀걸이 문전용도 거기도 만만치 않고, 그러니까 이제 부모 욕먹이는 거예요. 원래가 부모가 자식을 잘 두면 그냥 꽃가마를 타는 거고, 자식을 잘못 두면 그야말로 가시방석에 앉는 건데, 어떻게 보면 문다혜 김정숙도 말이죠, 이 문재인 김정숙도 말이죠, 자기 딸 때문에 상당히 이제 고통을 받고 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싸요. 왜냐하면 문다혜와 김정숙은 다른 사람을 전혀 배려하지 않는 그런 정치 행태를 했고, 정치라고도 말할 수 없는 그런 양아치 짓을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서해 공무원 죽어가는데 몰래 말이죠, 그거를 갖다가 그냥 모른 척하고 말이죠. 그래가지고 나중에 그 형이 말이죠, 그에 대해서 정말 울부짖으니까 그럼 미안하다라는 말까지 라도 해야 되는데, 언제 미안하다고 말했습니까? 언제 거기에 대해서 사과한 적 있습니까? 사과 안 합니다. 이 문재인 아주 우스운, 아주 웃기는 그런 어떤 캐릭터예요. 이번에도 이 문다혜 건에 대해서 사과하지 않을 것 같은데요, 당연히 사과해야 됩니다. 그런데 자기 측근인 윤건영을 내세워가지고 슬쩍 말이죠, 뭐 처벌은 받아야 된다 어쩌고 그러면서 이 국민들의 들끓는 여론을 무마시키려고 하는 그따위 짓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필요 없습니다. 지금 또 나왔습니다. 또 터졌습니다. 지금 문다혜에 대해서 어떤 또 의혹이 터졌냐면, 첫 번째는 문다혜가 왜 디자인 해주고 나서 그 출판사에서 돈 받았다고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불법 증여라는 것이 확실하다는 거죠. 지금 문재인의 책을 냈던 그 출판사, 운명이라고 하는 책을 냈던 출판사가 있습니다. 이 출판사로부터 2억 5천만 원을 받아먹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 중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1억 원은 문재인의 인세다, 그리고 1억 원은 문다혜가 그 출판사에 디자인값 해준 값이다, 그리고 5천만 원 꾼 거다. 뭐가 그렇게 이거 구질구질합니까? 2억 5천만 원을 받았는데 출판사에서부터 이건 돈 세탁을 통해서 불법 증여를 한 걸로 보여지거든요.
그런데 그걸 갖다가 그렇게 변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1억 원은 문재인이 그러니까 증여해줬다는 걸 인정하는 거죠. 왜냐하면 문재인의 인세니까 말이죠. 그 다음에 5천만 원은 이제 설명이 안 되니까 꾼 거라고 얘기합니다. 아니, 출판사에서 문다혜가 왜 돈을 꿉니까? 그리고 출판사는 왜 문다혜한테 5천만 원이나 꿔줍니까? 더군다나 꿔줄 이유가 뭐가 있어요? 지금 아버지가 주는 돈만 해도 1억에다가 그 다음에 책 디자인값 1억이라면서 그럼 2억만 주면 되지. 왜 2억 5천을 주면서 5천만 원을 꿔준 돈이라고 말하는 겁니까? 여기에 대해서 세무조사도 들어가야 되고 그리고 검찰 수사도 들어가야 된다는 말이 나오고 있는 이유입니다. 자, 그런데 이거 말고 또 정말 대단한 하나의 비리가 터졌는데 이거는 문다혜라는 사람이 도대체 어떤 사람이냐를 확실히 알게 해주는 것이고 이번 사건과 연결지어서 문다혜 인성을 알게 해주는 겁니다. 자, 문다혜가 말이죠. 지 아버지가 퇴임하고 나서 6개월 있다가 하나의 바자회를 열었어요. 그러니까 자선 바자회입니다. 문다혜가 가지고 있는 그 전시회가 있다는 거죠. 이것이 연희동에 있답니다. 여기에서 12월 22일부터 31일까지 그러니까 문재인이 퇴임하던 해가 언제입니까? 2022년 아닙니까? 그 문재인이 퇴임하고 나서 2022년 12월 22일부터 31일까지 서울 연희동에 위치한 다다 프로젝트라고 하는 그 전시 공간에서 연말 자선 행사를 열었습니다. 아, 이거 또 꼴에 참 뭔가 또 봉사하는 그런 어떤 스탠스를 취하고 싶었는가 봅니다. 그래서 연말 자선 행사라고. 근데 이 다다 프로젝트라는 게 바로 문다혜가 운영하는 하나의 이 전시회 이름이랍니다. 그러니까 문다혜가 윤석열 대통령 부인 우리 김건희 여사가 원래 뭐 하는 사람이었어요? 전시하는 분이잖아요. 그래서 외국에서 아주 그 대단한 그런 그림들, 뭐 샤갈의 그림이라든지 이런 것들 우리나라에 갖다가 큰 전시회를 여러 번 열었잖아요. 근데 말하자면 지금 문다혜가 또 그런 흉내를 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무슨 전시를 한다고 전시 공간을 갖고 회사를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이제 다다 프로젝트라는 거죠. 거기서 이제 열었는데 어떻게 보면 자기 뽐내려고 그리고 자기 어떤 전시 이것 좀 알리려고 나도 이런 일하는 사람이다. 그러려고 한 것 같아요. 그랬는데 여기에 어쨌든 간에 작가들이 35명이 소품 그리고 자기 작품을 내놨다는 겁니다. 이거 내놨다는 얘기는 이제 기부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하나당 20만 원부터 이제 경매를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20만 원이 채하죠. 그래서 누구는 20만 원을 사가는 사람도 있고 나 그 50만 원을 사겠다. 근데 이거는 이제 자선이니까 봉사니까 일부러 사주는 사람도 많은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 전시회를 열었는데 그럼 35점이니까 20만 원씩만 받아도 700만 원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이 700만 원이 이제 기부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어디에다가 기부한다고 말을 했냐면은 비영리재단 CAN 파운데이션 여기다 기부를 하겠다고 문다혜가 말했다는 거야. 여기는 어디냐면 자립준비 청년 자립하려고 준비하는 청년들의 그 대상으로 말이죠. 미술 교육을 시키는 곳이래요. 그러니까 자립준비 청년이라고 하는 거 보니까 조금 이제 그 약간 발달 장애인이라든지 내지는 어떤 지진 어떤 그 교육 발달 정도가 이런 사람들 같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미술 교육을 시키는 그런 사업을 한다는 거죠. 여기가 고용노동부가 인증한 사회적 기업이라고 합니다. CAN 파운데이션이.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기부를 하겠다. 그러니까 CAN 파운데이션이 좋은 일 하잖아요. 그러니까 좀 자립준비 청년을 대상으로 해서 미술 교육을 시킨다 그러니까 어쩌면 또 이 자립준비 청년이 또 가난하기만 하지 또 뭐 완전히 그런 능력을 갖고 있는 그런 사람들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장애 같은 것이 있어서가 아니라 어떤 사회적으로 또 뭐 부 같은 것이 좀 빈약해서 공부를 제대로 좀 못하는 이런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미술 교육 이런 것들로 지금 보여집니다. 자, 여기다가 어쨌든 간에 이 자선 바자에서 나온 기금을 기부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한 푼도 기부가 안 됐다는 겁니다. 아니 생각을 해보십시오. 35점의 작품이 나왔잖아요. 이거는 이제 35점의 작품을 예술가들이 누구한테 준 겁니까? 문다혜한테 준 거죠. 왜냐하면 좋은 일 하겠다 그러니까. 그럼 문다혜가 가진 거예요. 35점의 작품을. 그러면은 생각을 해보십시오. 20만 원씩만 받아도 700만 원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리 적어도 700만 원이 이 CAN 파운데이션에 기부가 됐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뉴델리에서 조사를 해보고
이 CAN 파운데이션에 전화도 해보고 알아보니까 단 한 푼도 기부가 안 됐다. 2022년부터 2024년까지 문다의 이름으로 들어온 돈도 1도 없고, 그 다음에 다다 프로젝트 이름으로 들어온 돈도 한 푼도 없다는 사실이 밝혀진 겁니다. 그러면 문다이는 그 35점의 작품을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가 슈킹했습니까? 아니, 한 점도 안 팔렸습니까? 만약 한 점이 팔렸다면 20만 원이라도 기부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나오는 얘기가 아무런 능력도 없는 게, 그런 전시회도 할 줄 모르는 게, 다시 말해가지고 자기 이제 광내려고 나 이렇게 전시회한다, 나 이렇게 전시하는 그런 기획자다, 뭐 이런 식으로 흉내내기 위해서 광파른 거 아니냐. 다시 말하면 김건희 여사가 이때는 이미 영부인으로 됐을 때예요. 윤석열 대통령이 이때는 이미 취임했을 때라고. 그러니까 이제 김건희 여사가 전시 기획하는 분이라는 것이 다 알려지지 않았습니까? 결혼하기 전에. 그러니까 이제 그것이 이제 멋있어 보였을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은 왜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자기가 이제 전시 기획자 흉내를 낸 겁니다. 그래서 35점의 작품을 갖다가 전시를 하고 나서 이걸 경매로 팔아가지고 그 돈을 기부하겠다는 그럴듯한 어떤 그런 프레임을 짠 거죠. 근데 왜 돈이 한 푼도 안 들어갑니까? 그런 35점의 작품을 지가 다른 데 팔아먹어서 돈을 슈킹했거나, 아니면 아무런 능력도 없어가지고 단 한 점도 못 팔았거나, 그럼 다른 사람 같으면 말이죠, 창피해서라도 지가 몇 점 사가지고라도 단 100만 원이라도 기부를 할 겁니다. 아니, 더군다나 기부한다고 그렇게 다 떠들어댔는데 그 작가들한테도 내가 이거 팔아가지고 CAN 파운데이션에 기부하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작가들이 그거 기부를 한 거 아닙니까? 이거는 굉장히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예요.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을 뿐만 아니라, 만약에 이 작품을 갖다가 그렇게 기부한다고 갖다가 자기가 슈킹했다면 사기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갖다가 만약에 팔아가지고 돈을 갖다가 슈킹했다면 횡령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굉장히 큰 겁니다. 문다에 이번에 또 이 작품을 갖다가 먹튀했다는 건데, 단순한 이 먹튀가 아니라 이것이 사기와 횡령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죠. 자, 문다에 탈탈 털리고 있는데요. 문다의 음주운전뿐이 아닙니다. 그야말로 지금 불법 증여 의혹도 있고, 그거 말고도 물론 검찰에서 뇌물죄로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만은, 이번에 이 전시를 한다 그러면서 또 기부를 한다 그러면서 뭔가 먹튀를 한 사건, 앞으로 크게 비화될 것 같습니다. 강신업 TV입니다.